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A16G 굉장히 유명한 투자 회사죠. 손만 대면 수백 배씩 오르는 그런 전설적인 존재다라고 통하는데 최근 이 A16G가 성과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위기에 몰린 A16G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A16G는 코인 쪽에서 꽤나 성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몇 개의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만 터지면 바로 멘징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분산 투자해서 하나만 터지면 뭐 두세 개 밀어놓은 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게 통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이 A16G의 타율이 매우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손대는 거 족족 다 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연달아 삼진아웃을 당하고 있으니 잘못하면 2군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방망이를 길게 잡았는데 방망이에 뭐가 하나 써 있습니다. 바로 메이드 인 앱토스. 지금 정말 상황이 안 좋죠. 앱토스 영상은 바로 직전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우측 상단에 앱토스 영상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앱토스가 만든 배트로 홈런을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타석은 꼭 홈런을 쳐내야 하는 입장이라서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16G가 홈런을 치기 위해서 열심히 스윙을 하다가 부러진 배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과거 A16G가 성공 비율이 높았던 때가 데브콘,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투자를 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 이더 파운데이션, 시장의 평가 등을 고려해서 뽑다 보니까 우량주들이 많았어요. 당시 A16G는 여기에 나온 애들을 야무지게 골라가지고 작게라도 많이 밀어 넣었습니다. 어쨌든 이 데브콘에서 나온 언급된 테마 그리고 프로젝트들 위주로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뿌려놓은 돈들이 양적 완화 시기에 맞춰서 그 중에 큰 돈을 베팅한 유니스왑과 버무려져서 개떡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 난 거죠. FTX와 같이 손을 잡은 솔라나까지 연타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A16G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수백 배씩 돈을 벌게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뻘짓을 해도 하나만 터지면 되는구나 이런 이상한 공식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오류나 결함이 있는 플랫폼이라도 차트와 가격으로 무마시키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되네? 이 정도면 우리가 손대는 거 족족 성공시킬 수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마이더스의 손이다 라는 이런 자신감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A16G도 살릴 수 없는 프로젝트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픈바자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참고로 이 오픈바자라는 프로젝트는 코인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코인이 안 나오게 되면 답이 없죠. 그래서 최근 앱토스는 코인을 빨리 내라고 닥달을 했던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앱토스 개발자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앱토스 개발자들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내부적인 말이 나왔다라는 풍문이 있죠. FBI가 절대 잡을 수 없는 다크마켓 프로토타입. 이거 말만 들어도 무섭죠. 제목만 봐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트코인이 초창기에 크립토의 이미지를 완전히 박살을 냈었던 똥망을 만들었던 무기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가루, 마약 같은 걸 거래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FBI가 몇몇 유명한 다크 웹사이트를 박살내면서 빌리언 달러 규모의 마약 시장이 박살이 났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베이처럼 만들어서 완전한 탈중앙 P2P로 만들어버리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딱 봐도 위험한 이곳에 지금 VC로 유명한 애들이 좋아 얼른 만들어봐 라고 하면서 투자금을 펑펑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FBI는 약 팔다 걸려라 이런 다크웹 운영하다 걸려라 아주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건 당연한 거죠. 참고로 이런 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 바로 추억의 소리바다입니다. 소리바다 어찌 보면 탈중앙 솔루션이 한국에서도 꿈틀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검색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MP3를 공유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소리바다의 각종 규제와 수색이 들어오니까 소리바다가 그럼 우리 서버리스로 돌아가도록 만든다. 그럼 우리를 족쳐봐야 소리바다를 막을 수 없어. 나 이거 배포한다 라고 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를 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버 없이 유저의 컴퓨터에서 돌아가게 되는 구조가 되면 소리바다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즉 탈중앙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프로그램을 영원히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음악협회 관계자들이랑 협의점을 만들었는데 오픈바자라는 프로젝트가 딱 이런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크마켓의 분산형 P2P 시장을 만들어보자는 시도는 프로토타입이 등장한 이후 더 큰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왔습니다. 모금을 했어요. 재밌는 건 A16G뿐만 아니라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 등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도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생각보다 이 베리 형님 무서운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돈도 충분히 받았고 개발도 문제가 없었지만 오비원이라는 개발자는 2021년 1월 4일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돈 없어. 그냥 폐쇄할래. 우리 기부금이 고갈됐고 나 이제 그만할래. 고마웠어.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런을 하죠. 사실 돈이 떨어졌으니까 추가로 돈을 달라라고 했으면 충분히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만한다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밌는 트윗까지 남겨요. 우리 소스 가지고 뭐 더 해볼 사람 있으면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라고 말을 합니다. A16G와 그레이스케일도 아마 이 상황을 트위터로 보면서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이 새끼가 진짜 양심이 있으면 코인이라도 찍어라. 그럼 마이스톤 만들어서 어떻게라도 우리가 엑시트 해볼게. 우리랑 상의도 없이 저렇게 트윗 남기고 도망가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아주 뒤통수를 거하게 맞은 이런 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파운더가 코인데스크랑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일단 우리는 개발하면서 10 밀리언 달러를 다 쓴 게 맞고 그러니까 배째라 이거죠. 너네한테 다시 돌려줄 돈 없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탈중앙이다 보니까 그래도 위에서 뭐라고 하면 그걸 일시적으로라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아무리 구현해 보려고 해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VC들이 지는 게 아니라 개발사, 지들이 져야 하기도 했고 사실 투자금을 받는 건 책임에 대한 비용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책임은 지기 싫고 사업은 하고 싶고 투자금은 받고 싶고 굉장히 이기적인 소리긴 하죠. 다만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검색 엔진 자체도 분산시켜서 개발해봤는데 너무나 느리더라고. 그래서 토렌트가 개발하는 모델과 유사하게 같지. 그런데 문제는 이걸 내놓으면 VC는 타격이 없겠지만 그 모든 개발 결과물의 책임과 화살은 나한테로 오잖아. 그래서 아예 오픈소스로 돌려버리고 아무나 쓸 사람 쓰세요 라고 놔뒀어 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크라켄 거래소에서 함께 일할 생각 없냐 라고 연락이 온 거 있지. 그래서 나도 오 좋아 하면서 바로 크라켄으로 취직을 했어. 바로 빤스런을 했지. VC들이 준 돈 나 정말 개발한 데 다 썼고 정말 고마웠어. 아무튼 잘 지내. 안녕 하면서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정말 재밌는 일이죠. 자, 그리고 페이스북 DM도 A16G의 흑역사 중 하나입니다. 페이스북 자체의 DM도 DM 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베이,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이랑 같이 투자금을 지불했었죠. 처음엔 DM 협회가 아니라 리브라 협회였는데 어쨌든 이름을 바꾸면서 DM 협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급물살을 타면서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이걸 조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돈과 관련된 스테이블 달러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여론전에서도 밀리면서 리브라는 미국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는 악당이자 방화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미국 의원들이 직접 편지까지 보내게 됩니다. 야, 페이스북아, 지구의 4분의 1이 너네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니들이 하는 프로젝트 그거 사이즈가 너무 크다. 지금 니 뒤에 배우들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할 거고 공청회도 부를 거니까 각오해. 너 때문에 지금 크립토 입법 솔루션까지 만들까 검토 중이야. 지금 너 하는 거 애들 장난처럼 만들기에는 금융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엄청난 리스크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반협박성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좋게 표현했지만 니들 이거 만들면 죽는다라고 말을 한 거죠.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 그리고 청문회 때 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연준 의장 파월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SNS 광고 사업이나 하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고, 그때 당시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도 네 분수를 알아라 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하려는 게 은행의 분류에 속해 있으니 조금만 더 해봐. 이제부터는 은행의 규제로 너를 족치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들은 페이스북은 야 그러면 은행이 직접 하면 되겠네?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고 은행한테 넘겨주자 라고 하면서 투자은행에다가 이걸 냅다 팔아버립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페이스북이 과연 모르고 했을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걸까? 이 사실은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걸 팔아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사게 된 실버게이트 캐피탈도 뒤늦게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였네 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법으로 조질 거다라고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은행이 이걸 사면 되겠구나, 사서 진행하면 아무 문제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피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팅을 한 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기능에서 플랫폼으로 개발 방향이 대폭 수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1 메인넷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A16G는 코인만 나오면 되죠. 그렇게 코인만 나오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장실에 못 보던 사람들이 들락거리게 되죠. 컨설팅 명함 들고 오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 회사 잘 팔아줄게 라고 하면서 솔깃한 제안을 많이들 하는데 보통 100% 사기꾼이죠. 이미 DM이 엎어진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는 앱토 쓰고 나발이고 그냥 나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A16G는 이후 바이낸스 벤처스, FTX 벤처스 등을 끼고 판을 키워서 그들도 공범이자 피해자를 만들었지만 아직 이게 어떻게 추수가 될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을 어떤 식으로 회수할지, 펌핑을 해서 메꿀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A16G에게는 얼만큼의 손실을 감내하며 엑시트를 할 것인가, 이게 이번 상장의 초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16G는 이 앱토스에다가 7,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회수할지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A16G의 다음 흑역사로는 베이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큰 손해를 봤는데 나달 알나지라는 크립토 쪽에서는 아주 악명 높은 애가 만든 분산형 알고리즘 스테이블에도 돈을 태웠습니다. 이 코인은 인플레이션에도 강하고 급등 급락하는 시세를 잡아주는 강력한 기능이 출중하며 중앙 집중식 또한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또 대단한 양념을 하나 칩니다. 사람들이 껌뻑 죽는 이력을 추가를 해요. 전 구글 직원, 전 골드만삭스 직원, 그러니까 구글 출신, 골드만삭스 출신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프로젝트를 홍보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약 1.3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알고리즘을 유지하는데 주식과 채권을 자산으로 활용한다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SEC가 태클을 걸 수밖에 없죠. 코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식과 채권을 이용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SEC한테 경고 먹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떠납니다. 하고 이 프로젝트도 박살이 나게 됩니다. 공지를 하고 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클라우트라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는 ICO에 참여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꽤나 신박했는데 사진을 올리는 사용자가 직접 자기가 코인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는 거예요. 뭐 사실 어찌 보면 NFT를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걸 코인처럼 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인이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그걸 사고 팔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실 생각만 해도 이게 될까 싶은데 왜 이런 곳에 투자를 했을까 싶어요. 뭐 A16G 입장에서는 없었던 조금만 신박한 아이템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데다가 투자를 한 거죠.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말이 안 되는데 당연히 이번에도 최상위 교환용 토큰 자체가 97%나 하락을 하면서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이건 다시 회수도 어려워진 거죠. 어쨌든 한 번은 속을 수 있지만 두 번 속으면 그건 실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A16G는 이번에도 앱토스에게 코인이라도 내놔, 그 뒤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라고 하면서 메인넷 런칭을 한 앱토스 토큰을 가져왔습니다.
분명 이번 상장 결과가 잘 터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들 지금 올려야지만 돈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거래소는 뭐 그냥 거래만으로도 수익이 난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유동성이 생겨야지 더 큰 돈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앱토스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코인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 상장하는 거래소에게 그리고 A16G에게 이번 앱토스 코인은 정말 간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FTX 벤처스도 그렇고 사람들이 투자를 감행하고 엑시트하는 수단과 기준, 판별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FTX 벤처스, 알라메다 리서치 이런 데 최근 굉장히 많이 절고 있죠. 그리고 바이낸스 랩스에서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왜 투자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페이스북 출신이라서 했을까요? 그죠? 어쨌든 이런 판별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물며 카페 하나 열겠다고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도 이것저것 굉장히 보는 게 많죠. 생각보다 이 투자금이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허술한 곳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수영장에 가득 차 있던 물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많던 내 수영복이 어디 갔지? 지금은 벗고 있는데? 하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대로라면 A16G도 과거의 영광만 남은 돈나무, 캐시우드의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려스럽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16G가 투자를 하면 대박 난다. 그래서 A16G가 투자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 사고 무조건 따라 타고 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계시죠. 많이 계셨고 지금도 그러실 건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렇게 결과가 안 좋고 얘네들은 실패를 해도 다른 쪽에서 터뜨리면 시원시원하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또 개미들과 입장이 다르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앱토스 코인이 여기저기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모두가 이 앱토스에 투자를 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넣어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